최근에 저희 뉴스탑10에서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북한군의 드론 공격, 사상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제 반대로 러시아도 북한군을 활용해서 선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화면을 만나볼 텐데 이 영상이에요. 상의 탈의를 한 그룹 B 피부의 이제 북한군이 저렇게 입원 중에 웃으면서 기분 좋게 주먹 포즈를 하고 있는 모습이 친러시아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김구엽 보좌관님, 네. 우리가 그만큼 북한군 잘 보살피고 있다 이 의미를 전하고 싶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정확히는 크루스크 전투에 이제 투입이 본격화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이제 러시아가 직면했던 비판은 왜 이렇게 잘 싸우지 못하느냐였습니다. 왜 이렇게 북한군을 잘 데려다 쓰지 못하느냐에 대한 비판이었고, 또한 여러 친 우크라이나 매체에서 보도한 바 같이 러시아군은 이 북한군의 시신 훼손이라든가 혹은 북한군이 잡히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어떤 경우를 고려해서 위조 신분증이라든가 어쨌든 인권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이제 나왔던 것이 이제 많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단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서방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었고, 실질적으로 친러시아의 어떤 군사 블로거들조차도 왜 이렇게 북한군을 데려다 잘 싸우지 못하느냐, 왜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느냐, 쿠르스크는 언제 점령되느냐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북한군 병사들이 잘 지내고 있고, 물론 부상을 당했지만 그 부상을 당한 군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우라든가 치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잘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노출하기 위해서 저런 것을 공개한 것 같습니다. 또 있어요. 지금 보면 휠체어를 타고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한 것 같은데 왼쪽에 북한군, 오른쪽에 러시아군. 웃는 영상을 보니까 그만큼 우리 잘 지내고 있고,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러시아군은 북한군 한국말 배우는 거 너무 짜증나서 욕설하는 것도 있고 무시한다, 인종차별이 있었는데, 그럼 좀 냉정하게 보면 김우겸 보좌관님, 우크라이나가 선전하는 것과 러시아가 선전하는 그 중간 어둠에쯤에 지금 북한군이 전장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대체적으로 그 가닥을 잡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은요, 만약 러시아가 조금 더 어떤 선전 효과를 거두려면 부상당하지 않은 군인을 좀 출연시켜서 그 부상당하지 않은 군인과 신체적으로 멀쩡한 군인과 러시아 군인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화합이라든가 같이 뭔가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지금 등장하는 영상들을 보면은 대부분 부상당한 군인들이란 말이죠. 그 말은 역설적으로 현재 부상자가 정말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결국 이 북한 군인들이 총알바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아마 러시아가 가장 아파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알바지가 아니라 전우다, 러시아 병사들과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영상을 연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3,000명의 사상자가 있다는, 전사자가 있었는데, 뭔가 북한군이 오롯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았다면 병원이 아니라 실제 전장이라 좀 쾌적한 본인 막사에서 찍은 영상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리한 지적을 하셨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볼 영상. 어제 크리스마스에 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여객기 한 대가 추락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저 영상. 아제르바이잔 항공여객기가 저렇게 추락하면서 두 동강이 났고요. 저렇게 동체 앞부분이 화염에 휩싸이기 직전 모습까지 만나봤는데, 근데 알려지기로는 저게 러시아 방공망의 조준을 받았다라는 외신 보도까지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애초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어떤 그 관계 당국은 저 해당 항공기, 아제르바이잔의 항공기가 이 셋대와 충돌을 해서 그 엔진에 결함이 생겨서 추락한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발표 내용을 놓고 그 추락한 지점, 비행기가 추락한 지점과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영상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러시아의 발표에 석연치 않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존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바쿠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향한 목적지는 그 체첸의 수도인 그로즈니입니다. 바쿠와 그로즈니는 육로로 가능합니다. 즉 항공기가 굳이 바다 건너에 있는, 카스피의 건너편에 있는 카자흐스탄에 비상 착륙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해당 항공기 그 손상된 기체들이 발견이 됐는데 꼬리 부분이라든가 몸통 부분에
어떤 방공 미사일의 파편으로 보이는 그런 자국들이 매우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대와의 충돌로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피탄 흔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러시아의 방공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져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예. 그 해당 비행기가 이제 근접하고 있던 체첸의 그 공항은 그날 오전에 우크라이나로부터 드론 공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제보를 받고 예. 공항의 일부분이 폐쇄된 상태였고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일주일 전에 그러즈니가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드론의 공습을 받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에 대해서 상당히 큰 경각심이나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 예. 과정에서 해당 여객기를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으로 오해를 해서 격추시켰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외신 보도 인용까지 그 여객기 추락 사고 관련한 러시아 관련된 거 아니냐는 추측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